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딩 랄센 요한센 신드롬과 파텔라 슬리프 프랙처를 알아보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딩 랄센 요한센 신드롬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SLJ는 일종의 오스테오콘드로시스의 그런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촬영에서 본다면 파텔라 텐던 프록시말 파트의 칼시피케이션, 오시피케이션 등이 보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MRI에서는 오스크 셜레터 디지즈랑 뭐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파텔라 보는 인피리어 폴의 프래그멘테이션, 또 본메로 이데마, 그리고 파텔라 텐던의 시크니 다 똑같은 소견이죠. 그리고 인접한 호파스 페페디 이데마 다 아주 똑같은 그런 파인딩인데 위치만 그런 파텔라 본의 인피리어 폴에 해당합니다.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하고 또 이 환자는 서로 다른 환자입니다. 먼저 위에 있는 환자 보겠습니다. 이건 10살짜리 아이인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아주 그런 헤테로토피 오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PD 이미지 T1-ATD 이미지에서 보면 여기서 T1-ATD 이미지에서 본메로 이데마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한 호파스 페패드가 뭐 그렇게 T1에서 빼듯이 잘 유지되어는 있습니다. 이 정도 마일드하긴 하고, 그 다음은 보겠습니다. 이 아래에서 보자면 이렇게 인피리어 폴이 파셜 그런 퓨전이다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파셜하게 퓨전이 되어 있고, 요게 뭐 일반 촬영에서 잘 모르겠지만 MRI에서는 이렇게 파셜 퓨전된 본과 또 그런 원래 인피리어 폴의 본메로 이데마가 굉장히 심하게 보이고 있고 인접한 호파스 페패드의 이데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시비어 폼의 그런 SLJ 신드롬에 해당합니다. 다음 이미지도 또 전형적입니다. 이 환자도 히스토리를 보면 14살짜리 남자인데 뭐 특별한 히스토리는 없고 안테리어 니페인 한 5개월 정도 지속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T1-ATD 이미지에서 보면 이렇게 본 프래그먼트가 보이고 있고 T1에서 뺀메로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로우 이데마 때문에 이렇게 그런 시그널 인텐시티가 약간 증가되어 있고 인접하여서 호파스 페패드의 그런 펫이 약간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고 셜레터 디지즈와는 위치가 딱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다 같은 환자입니다. 여기 펫의 T2-ATD 이미지에서 보자면 이렇게 인피리어 폴이 있고 거기에 이런 프래그멘테이션이 있게 되고 인접하여서 이데마가 굉장히 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언뜻 보면 특히 코로나 이미지 본다면 마치 인피리어 폴의 프랙처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텔라 슬리브 프랙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텔라 슬리브 프랙처는 이제 페디아트릭 파퓰레이션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그냥 특이한 프랙처인데 8세에서 12세 사이 보통 16세 이하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슬리브 프랙처이기 때문에 이게 소매가 벗겨지듯이 파텔라 본이 쏙 빠져나가는 양상의 그런 프랙처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파이된 카틸리지아 본에 이렇게 소매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양상의 프랙처를 인피리어 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좀 마일드한 거고 좀 더 시비어한 슬리브 프랙처인데 이렇게 여기서 알티큘러 카틸리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텔라 본 콜텍스 그 바로 위를 덮고 있는 이게 틴한 그런 파이브러 카틸리지가 있게 되고 파텔라 텐던과 쿼드립스 텐던에 인설션하는 부위에는 좀 더 thick한 그런 파이브러 카틸리지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에게서는 오스테오콘드라 정션에서의 그런 쉐어 인저리로 인해서 이렇게 아주 작은, 여기서 보면 작은 본이 그런 콜텍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작은 그런 스몰 오시오스 프랙처를 동반을 하면서 이렇게 오스테오콘드라 정션에 프랙처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 정도가 있다면 뭐 조인트 퓨전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그런 오스테오콘드라 슬리브 프랙처, 소매가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프랙처가 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조인트 퓨전도 많이 생기게 되겠죠. 특히 이제 이 나이대에는 파텔라가 하이퍼모바일하면서 카틸리지도 많고 하여서 이렇게 이러한 오스테오콘드라 정션의 인저리가 많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일반 촬영에서 아주 작은 보니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이 정도를 이제 인피리어 폴에서 볼 수가 있게 되고 파텔라가 위로 올라가니까 파텔라 알타랑 이렇게 프랙처가 오스테오콘드라 정션 프랙처가 이렇게 조인트 안쪽으로 이렇게 익스텐션이 된다면 당연히 조인트 이퓨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MRI는 이제 마찬가지, 일반 촬영 마찬가지 소견인데 가끔 이런 오시오스 프래그먼트, 보니 프래그먼트가 너무 작아서 가뜩이나 이제 이런 작은 그런 어벌전 프랙처는 MRI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케이스 보겠습니다. 11살 된 아이인데 여기에서 보자면 이렇게 오시오스 프래그먼트가 보이는 것처럼 얘는 좀 제법 크죠. 이런 프래그먼트 오세콘드라 정션에 그런 슬리브 프랙처가 보이게 되고 파텔라 알타가 생겼습니다. 조인트 디퓨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세이션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오스테오콘드라 프래그먼트가 굉장히 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자면 요 작은 것이 바로 그런 오시오스 프래그먼트, 어벌전된 오시오스 프래그먼트입니다. 역시 다 이제 슬리브 프랙처인데 이러한 작은 프래그먼트가 일반 촬영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냥 파텔라 알타만 딱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의 MRI를 보자면 MRI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파텔라 알타가 보이면서 마치 그냥 프록시마 파텔라 쪽에서의 그런 프록시마 파텔라 텐던의 럽처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촬영이랑 나이랑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슬리브 프랙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그런 오시오스 슬리브 프랙처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굉장히 작은 오시오스 프랙처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파텔라 알타가 생겼고 마치 프록시마 파텔라 텐던의 럽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미니멀하게 프랙처가 아주 서틀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텔라 알타까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여기에서 보자면 아마도 한 이 정도 수준이겠죠. 굉장히 작은 프랙처가 있게 됩니다. 프래그먼트가 리니어하게 보이게 됩니다. 바로 요 정도겠죠. 그래서 요 정도일 경우에는 파텔라 알타까지 생기지는 않겠죠. 여기 파텔라 본이 있는데 파텔라 본의 인피리어 폴에 이렇게 프랙처가 이렇게 딱 보이고 있죠. 이런 프래그먼트가 여기에 이렇게 작은 프래그먼트가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조인트 이퓨전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라테랄 사이드에도 이렇게 프래그먼트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벌전 인저리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파텔라 본의 인피리어 폴이 가장 흔한 슬리프 프랙처이지만 그 외에 수피리어 폴에서도 같은 양상의 슬리브 프랙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프록시마 파텔라 텐던의 파샬 테어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피시스만 봐도 페디아트릭 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도 일반 촬영이 있었다면 작은 프래그먼트가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텔라 알타가 동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슬리브 프랙처의 예인데 여기에서 조인트 디퓨전은 알겠지만 주변의 구조물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파텔라의 콜텍스가 있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이 프리파텔라 틴한 그런 파이브로 카틸리지입니다. 파텔라 그 바로 덮고 있는 것이 틴한 파이브로 카틸리지이고 그 위와 아래는 조금 더 두꺼운 그런 파이브로 카틸리지가 덮고 있고 이것은 파텔라 텐던과 쿼드립스 텐던을 서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틴한 파이브로 카틸리지가 있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이 프리파텔라 쿼드립세스 컨티뉴에이션입니다. 그것은 바로 렉투스 페모리스 가장 슈퍼피셜 레이어이죠. 그거와 파텔라 텐던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 아마도 프리파텔라 쿼드립세스 컨티뉴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에 이데마와 플루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구조물이 뭔가라고 또 이렇게 구조물이 뭔가라고 이제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리파텔라 벌사는 이제 3개의 컴파트먼트가 있죠. 3개의 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벌사이기 때문에 이제 한 2개의 파시아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것이 트랜스버스 그런 슈퍼피셜 파시아이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인터미디에이트 오블리크 파시아이지 않을까. 그래서 3개, 하나, 둘, 3개 벌사가 하나, 둘, 3개 벌사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환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박아놓은 게 보이죠? 트랜스오시오스 넌 업저버블 수처로 이렇게 수술하여서 고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피리어 폴에서 생겼던 슬리버 프랙처인데 지금은 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수피리어 폴에서도 똑같은 슬리버 프랙처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수피리어 폴에서 이런 슬리버 프랙처가 된다면 파텔라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파텔라 바하가 생기게 될 테고 수피리어 폴에 아주 작은 그런 프래그먼트가 보일 겁니다. 여기 이렇게 띵한 프래그먼트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알아봤던 그런 파텔라 슬리버 프랙처와 그리고 SLJ의 감별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것이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오시피케이션 센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오시피케이션 센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개 다 안테리어 니 페인이겠죠. 그런데 SLJ인 경우는 특별한 트라우마가 없는 경우가 많죠. 크로닉한 텐디나이티스 를 보이게 되고 뭐 운동을 쭉 해왔던 애라든지 그런 레피터티브한 마이크로 트라우마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텔라 슬리버 프랙처는 갑작스런 어큐트 인저리로 인해서 어벌전 프랙처이기 때문에 이 둘을 감별하는 데 그런 히스토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조그만한 이런 오시클 같은 게 막 보이고 있고 안테리어 서피스에도 굉장히 이레귤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 이것도 그런 베리언트로서의 오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본다면 SLJ의 헤테로토픽한 오시피케이션처럼 보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T180 이미지인데 본메로 이데마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베리언트의 오시피케이션 센터다. 그 파텔라본의 안테리어 서피스 이레귤러한 것도 역시 다 이레귤러한 오시피케이션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본메르 이데마가 확실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반 촬영에서만 딱 봤을 때 어떤 것이 오시피케이션이고 어떤 것이 SLJ냐라고 말한다면 구분하기는 확실히 어렵고 MRI를 통해서 이렇게 이데마가 보이고 있는 SLJ 이거는 노멀 오시피케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감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